네,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네 분의 시선으로 시장에 접근해 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할 분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김민수 대표, 염승환 부장, 길건우 연구원 나와주셨고요. 오늘 화상 전화 연결은 강원도입니다. 엄수종 PB와 화상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분 모두 안녕하세요. 네, 지금 해볼 만한 시장인 건지 우리가 전략을 또 어떻게 짜야 할지 오늘의 이슈 먼저 보고 네 분의 얘기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설 상여 세뱃돈으로 어떤 종목을 살까입니다. 오늘은 종목 추천 편이 되겠는데요. 네 분의 의견 확인해 볼게요. 네, 종목에 대한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김민수 대표 트렌드의 재발견, 금융주라고 오늘 의견을 주셨고요. 다음 길건우 연구원은 에코백, 명품백 둘 다 사자라는 의견입니다. 염승환 부장은 OLED와 화장품주를 사자라고 오늘 한 줄 평가를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엄수종 PB는 미래를 준비하는 헬스케어주라고 오늘 종목에 대한 힌트를 주셨습니다. 네, 그럼 트렌드의 재발견, 금융주라고 의견을 주신 김민수 대표의 얘기부터 먼저 들어볼게요. 최근에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도 오르면서 미국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금융주들이 이미 좀 들썩이고는 있더라고요, 대표님. 네, 일단 더 중요한 게 설 상여 세뱃돈. 네. 예, 이게 뭔가요? 네, 네, 주는 입장이죠, 대표님은. 네, 거의 10년 된 것 같습니다만 네. 계속 나가고만 있다 보니까 네.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 느낌을 잘 모르겠는데 결국에는 네. 이 세뱃돈이나 이런 어떤 상여금이라는 얘기는 약간 이제 보너스의 개념이죠. 그렇죠. 돈이 생겼을 때 이제 뭘 하면 좋을지.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당분간 어떻게 크게 어떤 인출하거나 아니면 매매를 하거나 하는 금액보다 일단 묻어놓자라는 개념이라고 하게 되면 네. 일단 지금 같은 시점에서 금융주가 제일 낫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어떤 은행주 쪽은 싸다라는 개념과 함께 배당과 함께 또 금리 상승이 이어지는 수혜다란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또 증권주는 약간 성격은 다르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어떤 시장 대비해서는 좀 저평가다라는 관점들은 여전히 거래대금 대비해서는 저평가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일단 두 가지 종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는 잘 아시는 한국금융지주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올해 이어지는 카카오뱅크에 대한 모멘텀과 함께 어떤 4분기 실적이 살짝 생각보다는 덜 나왔는데 또 일회성 비용이죠. 이 부분을 좀 제외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올해에 대한 실적 변화는 계속 나올 것이다. 라는 관점 쪽에서 계속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금융지주가 좀 대장주 성격인가요? 어제 금융주에서는 제일 세던데. 네, 네. 아무래도 좀 대기하고 있는 IPO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같이 맞아지는 흐름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물론 어떤 증권주 쪽에서 증권주 쪽에서 키움증권을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좀 더 길게 끌고 간다라는 입장으로 봤을 때는 한국금융지주가 더 나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는 두 번째로는 코나이라는 회사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단기간은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살짝 기다리게 되면 충분히 앞으로의 변화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되고 있는데 이쪽이 일단 가장 눈에 띄는 하나만 말씀드리게 되면 2018년도에 어떤 연간 결제액이 280억 정도밖에 안 됐는데 작년이 7조 4천억입니다. 거의 2년 만에 몇 배가 뛰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 정도의 강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아마 어떤 지금 최근에 나오는 주가 상승을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지역 화폐에 대한 강자죠. 이쪽이 계속 커지고 어떤 정부의 재난지원금이나 여러 가지 변화가 나왔을 때는 가장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 봤을 때 한 3만 7천 원대 밑으로까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기회로 보시는 게 좋겠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금융주를 키워드로 꼽아주셨고 김민수 대표는 한국금융지주와 코나아이를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길건우 연구원인데 오늘 이제 한 줄 의견에 대한 힌트를 상당히 좀 어렵게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에코백과 명품백 둘 다 사자인데 이게 소비주를 얘기하는 건지 감이 좀 잘 안 오네요. 이게 리포트 모 증권사 리포트에 보니까 네. 비싸도 더 오르기 전에 사야 할 명품이라고 해가지고 카카오를 찍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에코백을 명품백을 맞추다 보니까 네. 이게 명품백을 얘기한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이 명품을 이제 저희 와이프도 이런 얘기들을 하던데 샤넬백은 지금이 제일 싸다고.
항상 지금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제가 어차피 가격이 오르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카카오도 아마 지금이 가장 싸다 앞으로 계속 오를 수밖에 없어서 그런 네. 의미로 이 리포트를 낸 것 같아서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이제 다른 것보다도 이제 네이버랑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매출 자체가 많이 받쳐줄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아예 뭐 굉장히 튼튼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른 것보다도 이제 광고 쪽에서 톡비즈라고 하는 매출이 이제 뭐 굉장히 안정권에 접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비즈보드로 인해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비즈보드가 뭐냐면 채팅창 상단에 이제 노출되는 광고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챗봇, 선물하기, 그다음에 카카오톡 스토어 그래서 카카오톡의 매출을 발생하는 이 시작점으로서의 역할을 굉장히 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전년에도 보니까 한 42% 정도 매출이 증가했다라고 이제 수치상으로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웹툰의 이제 글로벌 사업 확장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모빌리티나 페이 등은 뭐 이제 신사업을 확대하면서 매출이 21년도 올해 들어서면서 충분히 이제 더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서 뭐 이제 카카오는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이 가장 싼 가격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 네. 목표가도 이제 뭐 증권사마다 많이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한 60만 원 선까지는 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보너스의 개념이고 오래 묻어두는 개념으로서 본다라고 하면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본다라고 하면 카카오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에코백은 말을 맞추다 보니까 에코백을 넣기는 했는데 그 이제 투자를 할 때 원칙 중에 하나가 내가 잘 아는 기업에 투자를 하자라는 원칙이 하나가 있는데 아이들 세뱃돈이니까 아이들이 잘 아는 게 어떤 게 있을까라고 보다 보니까 이제 제과주를 한번 골라봤는데 롯데제과를 가져오긴 했습니다. 이제 롯데제과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에 전년 대비 매출액이나 뭐 영업이익이나 많이 증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소외된 면도 있었고요. 올해 예상 매출액이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한 5.5% 정도 뭐 상회할 것으로 보이고 영업이익도 28%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뭐 크게 보면 이제 검과 빈과 건강, 제빵 여러 가지 부분에서 뭐 매출 상승세도 보여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다른 것보다도 기존에 이제 특히 제빵 분야에서 적자 매출을 하는 점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정리를 하게 되면서 전체 매출 비중에서 점포에서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래 한 1%에서 2% 정도밖에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적자 폭이 줄어들면서 말 그대로 이익 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기존에 이제 롯데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들 중에 원가 절감 프로젝트라는 게 있는데 ZBB라는 프로젝트인데 롯데제과 쪽에서 보면 한 올해는 한 300억 정도 비용 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공장이 효율화가 되면서 고정비도 많이 줄면서 수익성 자체가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롯데제과도 한 15만 원 선까지는 바라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카카오와 롯데제과를 꼽아 주셨는데 적절한 매수 가격도 궁금해요. 뭐 목표 주가는 살짝 말씀해 네. 주셨지만 뭐 네.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뭐 이제 아까 50만 원 이제 넘어가면서 반 100살이다라는 얘기도 나왔지만 네. 조금 그래도 조정이 될 때 한 48만 원 선에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손절선은 한 45만 원, 그다음에 이제 롯데제과 같은 경우에는 한 13만 원 선 바라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신에 손절가는 좀 짧게 한 12만 원으로 잡아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롯데제과 매수 가격 13만 원, 목표 주가 15만 5천 원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거 짧게만 여쭤봐도 될까요, 길건우 연구원? 네네. 네. 아니 네이버도 있는데 굳이 카카오를 고르신 이유가 저는 좀 궁금해서. 이게 제가 네. 잘 아는 기업에 투자하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카카오를 더 잘 아시는 거예요? 이제 그것보다는 대부분의 분들이 핸드폰을 보면 네. 카카오톡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쓰시고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도 모르게 지갑도 활용을 하게 되고요. 카카오 선물 여러 가지들을 알게 모르게 계속 누르고 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카카오 자체가 이제 성장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 해서 꼭 뽑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연구장님 차례로 가보겠습니다. OLED와 화장품이라고 딱 힌트를 주셨어요. 업종 힌트를. 네, 일단 네. 저는 이제 뭐 세뱃돈으로 뭘 살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 네. 역시 뭐 좀 덜 오른 게 저는 좋아 보여서 OLED 화장품 좀 말씀드리고 싶고 가격 매력이 있는 쪽으로 일단 선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OLED 쪽은 삼성전자가 제 뭐 생각에는 일단 하반기에는 충분히 OLED 중소형 투자 들어가지 않을까. 어제 또 기사 보니까 애플마저도 지금 폴더블 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폴더블 폰 시장이 커지면서 일단 중소형 OLED 투자할 명분도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한 4년 만에 처음으로 중소형 OLED 투자를 한번 올해 기대해 볼 만하고 설사 안 되더라도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크게 잃을 게 없는 주가들이기 때문에 좀 한번
그 타이밍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화장품주들 이번에 뭐 실적 발표한 거 보니까 이제 업체마다 좀 다르긴 한데 뭐 잘 나온 기업들도 있고 좀 못 나온 기업들도 있지만 전반적인 그림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화장품 업황도 좀 돌아설 것으로 좀 기대가 좀 되는데 오늘 끝난 유럽 증시에서도 여러분들이 뭐 종목들 업종들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다 코로나 이후 시대에 좀 좋아질 기업들이 다 일제히 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본다라면은 그 업종 내에서 좀 주가가 덜 오르는 기업들을 우리가 찾아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은데 대표적인 게 역시 화장품 회사인 것 같아서 제가 일단 그쪽에서 좀 종목을 선정을 해봤고 바로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OLED 쪽에서는 역시 대표 기업은 AP 시스템입니다. 이게 이제 중소형 OLED 장비 매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회사고 삼성전자 이제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쪽 투자가 들어갈 때 항상 좀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관련해가지고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지난 몇 년간 주가 충분히 눌려 있었기 때문에 올해 한번 주가 반등을 기대해 보시고 가격적으로는 제가 가격 전략까지 한번 말씀을 네. 드리면 일단 매수가는 뭐 어제 종가 정도 하시면 되겠고 목표가는 일단 34,00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한 26,000원 정도 좀 잡으시면서 일단 한번 단기 대응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네오팜인데 역시 그 화장품 회사죠.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중국 매출 비중은 그렇게 높진 않지만 점점 중국 매출 비중도 늘어날 것 같고 특히 이제 더마 코스메틱으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이제 피부와 관련된 화장품을 좀 잘 만드는 그런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 4분기 그 사실 코로나19에 대한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깜짝 실적을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올해 코로나가 또 리스크가 뭐 잠잠해지면 더욱더 높은 실적을 낼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주가가 뭐 정말 그동안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가격 매력도 좀 충분한 기업이니까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 역시 매수가는 어제 종가 정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4만 원, 손절가는 3만 원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OLED와 화장품은 연 부장님이 또 지속적으로 강조를 해준 업종이라는 거 저도 잘 알고 시청자분과 투자자분들도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뭐 금융주 나왔고 에코백, 명품백과 함께 롯데그룹주 그리고 카카오까지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엄수정 PB의 종목을 들어봐야 될 텐데 미래를 준비하는 헬스케어주라고 오늘 의견을 주셨습니다. 어떤 종목이 될까요? 예, 저도 뭐 주제가 설상현아 세뱃돈이니까 신규 자금의 네. 성격으로 묻어둔다고 본다면은 당장 시장의 중심에서 좀 벗어나서 현재 주도주는 아니더라도 좀 미래의 준비를 하는 쪽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싶어서 헬스케어 산업 쪽으로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이 업종 자체가 코로나 이전까지는 고성장을 계속 이루고 있다가 수출길이 일부 막히면서 좀 타격을 받았지만 다시금 빠르게 회복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쪽이 좀 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첫 번째로 덴탈 의료기기 업체를 좀 주목해 보고 싶고요. 일단 국내보단 해외를 살펴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의료기기 수출이 조금 급감했다가 작년 4분기를 기점으로 수요가 다시 회복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중국 쪽 덴탈기기 수요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중국 쪽에 수출하는 우리 업체를 봐야 되는데 수출 비중이 현저히 큰 좀 레이를 보고 있습니다. 일단 레이는 디지털 덴탈 솔루션 업체로 시스템을 파는 업체인데 2월 초에 중국 치과 최대 기업인 케어캐피탈이랑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해가지고 MOU를 설립을 했는데 이 회사는 중국 내 점유율이 50% 이상으로 중국 치과 시장에서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이 회사랑 합작해서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인데 안정적인 매출처 확보를 좀 통해 중국청 매출의 급증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21년도에는 올해는 중국 쪽의 사업 확장 속도가 좀 빨라질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요. 글로벌 디지털 덴터스트리 업체 평균 퍼가 45인데 비교해서 레이는 현재 21 정도로 저평가 상태로 좀 보여지고요. 장기적인 압력에서 좀 보셨으면 좋겠는 종목이고 두 번째는 파마리서치 프로덕트인데요. 의료품이나 의료기기, 화장품 다방면에서 매출처가 좀 다양한 종목인데 대표적으로는 연어정자에서 추출해서 조직 재생주사제인 리쥬란 힐러를 자체 개발해서 매출을 끌어올리고 있다가 재작년에는 무릎 관절 치료제인 콘듀란을 좀 출시를 해가지고 매출도 늘고 매출처도 다양해지는 결과를 끌어온 회사고요. 그런데 이 골관절염 환자를 위한 콘듀란이 작년부터 좀 급여 품목이 됐고 이 리쥬란 효과는 좋은데 사실 너무 아파서 작년부터 좀 망설이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 올해 신제품이 좀 나올 예상이고요. 그리고 자체 톡스 제품인 니엔톡스가 수출용
허가 이후에 견조한 수출 증가세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빠르면 내년부터 국내 정식 출시까지 좀 예상이 되고 있고 미래 성장성까지 좀 갖췄다고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현재 헬스케어 종목이 주가의 변동성은 현재는 크지 않지만 안정적인 회복이나 성장이 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어서 두 종목을 업종 내에서는 좀 탑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두 종목의 가격 전략도 들어볼게요. 두 종목 일단 레이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는 어제 종가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7만 원, 손절가는 5만 6천 원 정도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마리서치 프로덕트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역시 어제 종가로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7만 2천 원, 손절가는 5만 9천 원 정도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 연휴가 지나고 시장에서 종목을 하나 사고 싶은데 뭘 살지 고민이 된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 종목 소개편을 마련해봤습니다. 오늘 김민수 대표님 금융주안에서 한국금융지주와 코나아이 꼽아주셨고요. 길건우 연구원은 에코백으로 롯데제가 명품백으로 카카오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염승환 부장은 OLED, AP 시스템 얘기해 주셨고요. 화장품줄에서는 네오팜을 선정해 주셨는데 4분기 실적 양호하게 잘 나왔고 올해도 실적 정상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헬스케어 주로는 레이와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가 언급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네 분과 함께 종목 공부를 해봤고요. 내일 이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